아버지는 평생 몸에 나쁜 걸 입에 대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하시고 TV에서 좋다 하면 꼭 챙겨 드셨죠. 특히 호두는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답니다. 뇌에 좋다, 심장에 좋다, 치매 예방에 좋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절 찾아오셨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몸도 자주 붓고 이유 없이 피곤하다고 하셨죠. 어머니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답니다. 다행히 치료를 잘 받으셔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호두가 아니라 호두와 함께 먹고 있던 세 가지 음식이었다는 거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TV에서 호두가 좋다고 하니까 매일 드시고 계시죠? 뇌 건강에 좋다, 심장에 좋다,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하니까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호두를 멸치와 함께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칼슘도 챙기고 오메가3도 챙기니까 완벽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조합이 신장에는 최악입니다. 멸치볶음에 들어가는 엄청난 양의 소금과 간장, 거기에 설탕과 물엿까지 더해지면 이건 더 이상 건강식이 아닙니다. 나트륨 폭탄이죠. 60대가 넘어가면 신장의 나트륨 배출 능력이 3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짠 음식을 매일 드시면 신장은 쉴 틈이 없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신장 필터가 하나씩 막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호두의 피트산 성분입니다. 이건 원래 항산화 물질로 좋은 건데 멸치의 칼슘과 만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서로 엉겨붙어서 몸에 흡수되지 않는 찌꺼기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 찌꺼기를 걸러내느라 신장이 24시간 혹사당합니다. 칼슘도 제대로 못 흡수하고 신장만 지치는 최악의 조합인 겁니다. 호두 과자는 어떤가요? 포장에 견과류 간식이라고 크게 써 있으니까 안심하고 드시죠. 하지만 성분표를 한번 보세요. 설탕이 첫 번째고 밀가루가 두 번째입니다. 호두는 향만 살짝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이런 가공 간식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릅니다. 그러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이 끈적한 당 성분이 신장의 미세한 혈관 필터를 하나씩 막아버리는 겁니다. 당뇨성 신장 손상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증상도 없이 조용하게 진행되는 게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큰 봉지로 사둔 호두를 몇 달씩 두고 드시는 거예요. 아깝다고 버리지 못하시죠? 냄새가 좀 나도 볶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산패된 견과류에는 곰팡이 독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독소는 씻어도 안 없어지고 볶아도 안 없어집니다. 간과 신장을 동시에 공격하는 맹독 같은 겁니다. 특히 이미 노화된 신장에게는 치명타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호두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호두와 함께 무엇을 먹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좋은 음식도 잘못된 조합으로 오래 먹으면 독이 됩니다. 부모님이 평생 건강을 챙긴다고 하신 그 선택들이 실은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신장을 망치는 호두의 최악 조합 3가지와 반대로 신장을 살리는 황금 조합 3가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모님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댓글로 부모님이 어떤 방식으로 호두를 드시는지 한번 남겨주세요. 저는 지난달에 72세 되시는 김영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제기하신 첫마디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박사님, 저는 평생 약 하나를 안 먹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신장이 나쁘다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담배도 술도 안 하고 매일 아침 운동하고 건강식만 챙겨 먹었거든요. 이분의 식단표를 보는 순간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드시던 멸치호두 볶음 한 접시, 오후 간식으로 챙겨 드시던 호두 과자 2~3개, 그리고 주방 찬장에 6개월째 보관 중이던 큰 봉지 호두. 이 3가지가 15년 동안 매일같이 반복됐던 겁니다. 좋은 음식이라고 믿으셨으니까요.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니 신장 기능이 정상의 6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잘 안 잡히고 소변에서 단백질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628세 박순자님은 더 안타까운 케이스였습니다. 딸이 해외에서 비싼 유기농 호두를 보내주면 아까워서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조금씩 꺼내 드셨대요. 2년 전 것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냄새가 좀 이상해도 불에 볶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분이 계속 피곤하다고 하시고 입맛이 없다고 하시길래 검사를 해봤더니 간 수치도 높고 신장 수치도 높게 나왔습니다. 산패된 견과류를 장기간 드신 영향이었습니다. 가장 흔한 패턴이 있습니다. 건강 프로그램 보시고 호두가 좋다니까 바로 대형마트 가셔서 큰 봉지로 사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 멸치볶음 반찬에 호두 몇 알 더 넣으시고 저녁에는 견과류 믹스 한 봉지 드시면서 오늘도 건강 챙겼다고 뿌듯해 하십니다. 아무도 말려드리지 않습니다. 가족들도 몸에 좋은 거 드시는구나 생각하죠. 그렇게 5년, 10년 지나면 신장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은 그나마 재생이 됩니다. 하지만 신장의 사구체 필터는 한 번 막히면 끝입니다. 더 무서운 건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도 대부분 모릅니다. 그냥 좀 피곤하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부모님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실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시고 건강에 관심 많으신 분들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좋다는 건 다 챙겨 드시거든요. 호두도 드시고 멸치도 드시고 견과류 간식도 드시고. 문제는 그 조합과 양과 보관 방법인데 그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부모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신장 건강뿐 아니라 간 건강, 심장 건강, 뇌 건강까지 제대로 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건강 상식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제가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하는 이유가 3가지 있습니다. 첫째, 지금부터 알려드릴 신장을 망치는 호두 조합 3가지는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당장 하고 계실 가능성이 90%가 넘습니다. 둘째, 이 조합들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대신 이렇게 하세요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셋째, 신장을 살리는 황금 조합까지 알려드리면 오늘 당장 부모님 식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에 부모님이 어떤 방식으로 호두 드시는지 꼭 남겨주세요. 멸치볶음에 넣어 드시는지, 과자로 드시는지, 얼마나 오래 보관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댓글 하나가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장을 망치는 호두의 최악 조합 3가지를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국내외 신장학회 연구 결과와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최악의 조합은 멸치 호두 볶음입니다. 아마 지금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자주 드시는 반찬이거든요. 칼슘도 챙기고 오메가3도 챙기고 고소하니까 밥 반찬으로 딱 좋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게 왜 신장한테 최악인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멸치 자체가 이미 염분 함량이 높은 식품입니다. 마른 멸치 100g에 나트륨이 약 4000mg 들어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인데 멸치만으로 이미 2배를 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멸치볶음 만들 때 간장 넣으시죠? 설탕 넣으시죠? 물엿도 넣으시고 참기름도 넣으십니다. 이렇게 만든 멸치볶음 한 접시 드시면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의 3배에서 4배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이 나트륨이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십니까?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면 우리 몸은 물을 더 붙잡아둡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혈액량이 늘면 자동으로 혈압이 올라갑니다.
높아진 혈압은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을 계속 압박합니다. 신장 안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작은 피터가 100만 개 정도 있는데 이 피터들이 혈압을 못 견디고 하나씩 터져나가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장내과 연구팀이 2019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에서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3000mg을 넘어가면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멸치볶음 한 접시면 이미 그 기준을 훌쩍 넘는 겁니다. 매일 드시면 5년 안에 신장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호두와의 조합입니다. 호두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항산화 작용을 해서 좋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칼슘과 만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피트산과 칼슘이 만나면 서로 단단하게 결합해버립니다. 이렇게 결합된 덩어리는 장에서 흡수가 안 됩니다. 그냥 찌꺼기로 남는 거죠. 멸치 먹어서 칼슘 보충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흡수 안 되는 칼슘 덩어리는 어디로 갈까요? 신장으로 갑니다. 신장이 이걸 걸러내야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이런 찌꺼기를 처리하라고 하니까 신장이 과부하 걸리는 겁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공장이 결국 멈추듯이 신장도 서서히 기능을 잃어갑니다. 제가 만난 70대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멸치호두 볶음을 꼭 드셨는데 10년 넘게 그렇게 드셨대요.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발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이 작아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소변에 거품도 많이 생기고 그때 검사해보니 신장 기능이 정상의 절반도 안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박사님, 저는 몸에 좋은 것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당장 실천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멸치볶음 만드실 때 호두는 절대 넣지 마십시오. 칼슘 보충하려고 멸치 드시는 거면 멸치만 드십시오. 그리고 간장과 설탕을 최소한으로 줄이십시오. 짠맛에 익숙해지면 계속 더 짜게 먹게 됩니다. 처음 며칠은 싱겁게 느껴지지만 2주만 지나면 적응됩니다. 신장을 지키고 싶으시면 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최악의 조합은 호두과자와 견과류, 가공간식입니다. 마트에 가시면 견과류 코너에 호두과자, 호두파이, 견과류 믹스 이런 제품들 엄청 많죠. 포장도 깔끔하고 건강식품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건 과자가 아니라 견과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루에 2~3개씩 드십니다. 오후 간식으로 딱 좋다고 하시죠. 그런데 포장지 뒷면에 있는 영양 성분표를 한번 보십시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설탕입니다. 그 다음이 밀가루고 그 다음이 식물성 기름입니다. 호두는 한참 뒤에 향료 정도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건 호두 과자가 아니라 설탕 과자입니다. 호두향만 나는 설탕 덩어리를 드시는 겁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정상 혈당이 100 정도라면 이런 간식 드시고 나면 180에서 200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이 끈적한 혈액이 신장의 미세한 혈관을 지나가면서 혈관벽에 당 찌꺼기를 남깁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결국 막힙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 2021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당뇨병 환자의 40%가 결국 신장 합병증으로 고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뇨성 신장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뇨병 진단을 받지 않은 분들도 위험합니다. 매일 이런 고당분 간식을 드시면 혈당 조절이 안 되고 결국 같은 길로 가는 겁니다. 더 문제는 이런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기름입니다. 식물성 기름이라고 하면 건강할 것 같죠? 그런데 가공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깁니다. 이 트랜스 지방은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신장 조직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제가 상담한 65세 남성분이 계셨는데 매일 오후 3시쯤 되면 출출하다고 견과류 믹스를 한 봉지씩 드셨답니다. 건강간식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죠?
3년 동안 그렇게 드셨는데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26이 나왔습니다. 당뇨 전 단계입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 검사에서도 이상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분이 끄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그 견과류 믹스 간식이었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 혈당도 떨어지고 신장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호두가 먹고 싶으시면 가공하지 않은 생호두를 소량만 드십시오. 과자 형태로 가공된 건 호두가 아니라 설탕입니다. 포장지에 견과류라고 써 있어도 속지 마십시오. 성분표를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설탕이 첫 번째나 두 번째로 나오면 그건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세 번째 최악의 조합은 오래 보관한 산패된 호두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흔한 문제입니다. 대형마트에서 큰 봉지로 사오시죠. 1kg이나 2kg짜리.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십니다. 냉장고에 넣어두기도 하고 그냥 찬장에 두기도 합니다. 6개월, 1년 지나도 계속 드십니다. 견과류는 기름 성분이 많습니다. 호두는 특히 불포화 지방산이 60% 이상입니다. 이게 좋은 기름이긴 한데 문제는 쉽게 산패된다는 겁니다. 산패라는 건 기름이 공기 중 산소와 만나서 썩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냄새가 나고 맛이 이상해지죠? 쩐내 난다고 표현하시는데 그게 산패된 거예요. 산패된 견과류에는 과산화지질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이게 몸속에 들어가면 세포를 공격합니다. 특히 간과 신장 같은 해독기관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산패된 호두를 장기간 드시면 간 수치도 올라가고 신장 수치도 올라갑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과산화지질은 발암물질로도 분류된다는 겁니다. 국립암센터에서 2018년에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보면 산패된 견과류를 장기간 섭취한 그룹에서 간암과 신장암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산패된 기름이 암 발생에 기여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산패된 호두에는 곰팡이가 필 수 있습니다. 특히 습한 곳에 보관하면 곰팡이가 금방 생깁니다. 이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는 정말 위험합니다. 이건 씻어도 안 없어지고 볶아도 안 없어집니다. 열에도 안 죽는 독소입니다. 간과 심장을 동시에 공격하고 면역력도 떨어뜨립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외에 사는 자녀분이 비싼 유기농 호두를 보내줬답니다. 아까워서 조금씩 드시다가 2년이 지났습니다. 냄새가 좀 이상했지만 불에 볶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계속 피곤하고 입맛이 없다고 하셔서 검사를 해봤더니 간 수치, ALT가 80까지 올라가 있었고 신장 수치, 크레아티닌도 높게 나왔습니다. 산패된 호두를 장기간 드신 영향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에 있는 호두가 언제 산 건지 냉장고 문 열어서 보십시오. 3개월 이상 된 거면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이 더 아깝다고 생각하십시오. 호두는 개봉하면 냉장 보관해도 3개월 안에 드셔야 합니다. 냄새 맡아보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호두 살 때는 소포장으로 사십시오. 200g이나 300g 정도 소량으로 사서 한 달 안에 다 드시는 게 맞습니다. 큰 봉지가 가성비 좋아 보여도 결국 산패되면 다 버려야 합니다. 건강 잃으면 그 돈의 몇백 배를 병원비로 쓰게 됩니다. 이제 반대로 신장을 살리는 호두의 황금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렸으니 이제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는 겁니다. 같은 호두라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 조합은 사과와 호두입니다. 아침에 사과 한 개 깎아서 드실 때 호두 서너 알 함께 드시면 됩니다. 왜 이 조합이 좋은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이 장에서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금속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혈관 속 찌꺼기를 청소하는 거죠. 사과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도 중요합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트륨이 쌓이면 혈압이 오르고 신장이 망가지는데 칼륨이 그걸 막아주는 겁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만 드셔도 나트륨 배출이 30% 정도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호두가 더해지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딱딱해진 혈관이 다시 탄력을 찾는 거예요. 신장으로 가는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이 건강해지면 신장으로 혈액 공급이 원활해지고 신장 기능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20년 동안 8만 명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사과와 견과류를 함께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5% 낮게 나왔고 신장 질환 발생률도 28% 낮게 나왔습니다. 이게 단순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 증명된 겁니다. 실제로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사과 한 개를 깎으십시오.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펙틴이 껍질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사과 한 조각 드시고 호두 하나를 드시고 이렇게 번갈아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호두는 5알에서 7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더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은 녹색 채소와 호두입니다. 상추, 양배추, 깻잎, 시금치 이런 녹색 채소 드실 때 소금이나 쌈장 대신 호두를 갈아서 뿌려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저염 식사가 가능해집니다. 나트륨 섭취를 확 줄일 수 있는 거죠. 녹색 채소에는 엽산과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엽산은 혈액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고 비타민 K는 혈관의 석회화를 막아줍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에 칼슘이 쌓여서 딱딱해지는데 비타민 K가 그걸 예방하는 겁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관이 건강해야 신장도 건강합니다. 여기에 호두를 함께 드시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비타민 K 같은 건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호두에 좋은 기름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호두의 아르기닌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호두를 믹서기에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두십시오. 일주일치 정도만 만들고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쌈 채소 드실 때 이 호두가루를 한 숟가락 뿌려서 싸 드시면 됩니다. 소금 간 없이도 고소한 맛이 나서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쌈장에 들어가는 나트륨이 한 숟가락에 500mg이 넘는데 이걸 안 먹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황금 조합은 죽이나 잡곡밥에 갈아 넣은 호두입니다. 이건 특히 치아가 약하신 어르신들한테 좋습니다. 호두를 통째로 씹기 힘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호두를 곱게 갈아서 죽을 쓸 때 넣으시거나 밥을 지을 때 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죽은 소화가 잘 되고 위장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만 먹으면 혈당이 빨리 오르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호두를 넣으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호두의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당 흡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듭니다. 잡곡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미, 귀리, 보리 이런 잡곡에 호두를 갈아서 넣고 밥을 지으면 영양도 좋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소량으로도 포만감이 오래가서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만은 신장에 정말 안 좋거든요. 체중 조절도 신장 건강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호두를 갈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곱게 갈면 기름이 분리돼서 산패가 빨리 됩니다. 약간 알갱이가 남을 정도로만 갈아서 바로바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갈아두지 마시고 먹을 만큼만 그때그때 갈아 쓰십시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느냐입니다. 건강한 60대 기준으로 하루에 호두 반쪽 5알에서 7알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대략 30g 정도 되는데 칼로리로는 200칼로리 정도입니다. 이 이상 드시면 칼로리 과잉이 되고 오히려 체중이 늘어서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이라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호두에 인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신장이 약하면 인을 제대로 배출 못해서 혈액에 쌓입니다. 그러면 뼈가 약해지고 혈관이 석회화됩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서 본인한테 맞는 양을 정하셔야 합니다. 시청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호두 껍질은 벗겨야 하나요? 껍질에 떫은 맛이 있긴 한데 항산화 성분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드셔도 되고 떫은 맛이 싫으시면 벗기셔도 됩니다. 볶은 호두는 어떤가요? 볶으면 고소한 맛이 나긴 하는데 열을 가하면 오메가3 같은 좋은 기름이 파괴됩니다. 가능하면 생호두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을 망치는 호두 조합과 신장을 살리는 호두 조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 기억하십니까? 첫째, 멸치와 호두를 함께 볶아서 짜게 먹는 것. 둘째, 호두 과자나 가공 간식으로 당분을 과다 섭취하는 것. 셋째, 산패된 오래된 호두를 아깝다고 계속 먹는 것. 이 3가지만 피해도 신장 건강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반대로 꼭 실천하셔야 할 것도 3가지입니다. 첫째, 사과와 호두를 함께 드시는 것. 둘째, 녹색 채소에 호두가루를 뿌려서 저염 식사하는 것. 셋째, 죽이나 잡곡밥에 호두를 갈아 넣어서 혈당 관리하는 것. 이 3가지를 매일 실천하시면 신장이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구체적인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잘못 관리한 경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매일 아침 멸치호두 볶음 1접시 드시고 오후에 호두과자 2~3개 드시고 오래된 호두를 아까워서 계속 드시면 5년 안에 신장 기능이 정상의 60%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혈압약 먹어도 혈압 조절이 안 되고 몸이 계속 붓고 피로감이 심해지고 결국에는 투석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사과와 호두를 함께 드시고 점심에 녹색 채소 쌈에 호두가루 뿌려서 저염 식사하시고 저녁에 잡곡밥에 갈은 호두 넣어서 드시면 6개월 안에 혈압이 정상 범위로 들어오고 신장 수치도 개선되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한테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집에 가시면 냉장고 열어서 호두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3개월 이상 됐으면 과감하게 버리시고 새로 소량 구매하십시오. 둘째, 내일 아침부터 사과 1개와 호두 5알을 함께 드시는 걸 시작하십시오. 이건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가 확실합니다. 셋째, 멸치볶음 만들 때 호두 넣지 마시고 간장과 설탕을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이 3가지만 실천해도 신장이 살아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을 망치는 또 다른 음식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이 조합이 신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켜두시면 바로 알려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호두 드시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 보시고 바로 실천하신 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부모님의 신장을 지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